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대두됐죠. 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원래 실제 리얼월드에서 사용되는 물건의 창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양 음악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 분야가 있어요. 각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 또 작곡가, 지휘자, 악기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 곡을 퍼포먼스 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전문성의 집합입니다. 그러다가 기타 또 전자기타가 발명되었죠. 훨씬 적은 인원수로도 충분히 풍성한 완성도 있는 음악을 훨씬 적은 인원수로도 충분히 풍성한 완성도 있는 음악을 퍼포먼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장비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음악이 더욱더 멀리 빨리 퍼질 수 있게 되는 매체도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는 심지어 밴드조차 필요 없이 1인 뮤직 프로듀싱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나 오디오 워크스테이션들이 다양하게 등장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점점 생겨났습니다. 유튜브가 TV보다 훨씬 파급력이 높아진 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유튜브 얘기도 나왔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원래 비디오를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제작진, 카메라 대여 비용, 비디오 제작 자체는 물론이고 그걸 송출하기 위한 수단 역시 수억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알듯이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한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느껴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면은 IT 프로덕트로 돌아가 봅시다. 전문 분야가 뭐죠? IT 프로덕트엔 어떤 전문 분야들이 있죠? 프론트, 백, 서버, 데브옵스, 데이터, 디자인, 마케팅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혼자 못할까요? 혼자 하도록 세상이 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은 현재도 솔직히 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죠. 해주세요라는 어플을 만든 조현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혼자서 다 만들고 마케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는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겨우 몇 년 차인데도 이분 시절보다도 기술이 더 발달했어요. 지금은 백, 프론트, 노코딩, 로코드 툴로 개발하고 코파일럿 이런 거 써서 하면은 님도 10초 만에 창업갑니다. 인스타가 유니콘이 되는데 8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사실 기술 발전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됐죠. 1인 유니콘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건 올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프로덕트가 중요하다고 이 채널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덕트가 중요하다고 이 채널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제가 프로덕트가 중요하다 맨날 얘기를 해서 이제 귀에서 피가 나실 테니까 그럼 대체 프로덕트가 중요하다는 게 뭔 얘기인지 좀만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촬영하는 장비 가격에 따라서 조회수가 높아지나요? 절대 아니죠. 결국 내 채널에 어떤 구독자들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화면이 뭔지 이게 존나 중요합니다.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쓸 때 뭘 원하죠?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쓸 때 뭘 원하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PI를 REST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쇠로 가위를 만드니까 가위질을 할 때마다 아파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덧대는 거, 이런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로 아이폰 스크린을 만든 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결국 인터페이스, 잘 구축해야만 프로덕트를 잘 만들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가 잘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갬성 그리고 사람 부리기입니다. 결국 잡스의 핵심은 기술을 잘 습득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휴먼이 사용하고 쉽게 잘 가공하느냐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죠. 우리에게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통합할 것인가, 잘 묶을 것인가, 어떻게 잘 묶은 것에 접합 부분, 유저와 닿는 접합 부분들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백엔드 API를 족같이 만드는 백엔드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 놀이를 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절대 아직까지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은 딱히 잘 안 나오죠. 왜일까요? 잡스 놀이는 뭐고 스티브 잡스 같은 건 뭐죠? 잡스 놀이는 간지나는 용어를 써가면서 각종 서비스를 고나리질하고 분석하고 얘기에 제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리얼 잡스는 고객에 대한 병신 같은 결정, 판단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프로덕트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리얼 잡스가 되느냐 아니면 놀이가 되느냐는 건 사실 가장 크게 갈린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리얼 잡스의 첫 걸음은 병신 같은 프로덕트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나올 리가 없죠. 님이 아무리 네카라쿠베에서 날고기는 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님이 그거 네이버 카카오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처음부터 만드신 분들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그게 고도화되고 사용자들이 더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편하게 잘 가고 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 당연히 처음부터 프로덕트를 만들면 병신 프로덕트가 나옵니다. 근데 님이 만약에 서울대라도 나왔다? 그거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쪽팔리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반복할 수 있는 놈만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파고로 AI가 씨발 대박이네 얘기 나온 게 2016년이죠. 근데 그 시절에 일반인분들 어땠죠? 와, 대박이다. 근데 어쩌라고 였죠? 왜죠? 일상생활에 뭐 바뀐 게 1도 없습니다. AI라는 걸 접해보는 게 심심이 말고는 없어요. 챗 GPT의 혁신은 기술적인 부분에도 있겠지만 사실상 챗이라는 인터페이스에도 있습니다.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 어린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게 AI다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있었냐는 거죠. 없죠. 왜 하필 챗이라는 인터페이스였을까요? 나의 순으로 극단적인 양극단을 제외한다면 현 인간은 채팅하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모두가 익숙하죠. 스마트폰 발명 이후 가장 파워풀하게 성장한 서비스 뭐죠? 카카오, 왓츠앱, 메신저 툴인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스마트폰 발명 이후에 파워풀하게 성장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메신저 툴인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결국 기술이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써주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모이지가 않아요. 투자가 안 됩니다. 라면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 종특이 야 니들이 병신 새끼라서 이게 존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거야 이건데 이제 님들이 말하는 기술이란 게 대기업 부장이 엑셀하는 수준으로 격화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다면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물론 이제는 뭐 CX라는 개념, 뭐 그 이후의 개념들도 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말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좋은 기술을 이렇게 구현하기 쉬워진 세상에서 IT 프로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 특히 점점 기술이 대중화되고 이제는 IT 테크가 카테고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도구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봐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쓰는 스테플러를 기술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 가봐요. 스테플러 엄청난 기술입니다. 결국 중요하게 남는 게 뭐다? 인터페이스.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세 줄 결론입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는 점점 님 혼자 만들만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에 미치세요. 인터페이스는 휴먼을 위함입니다. 3. 그러니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병신 같은 프로덕트를 출시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내겠습니다.